아파트의 하자 분쟁 사례,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. 4천 세대가 넘는 단지처럼 규모가 큰 곳은 문제가 발생하면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100여 세대 정도의 작은 단지는 입주민만 소갈이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. 아파트의 하자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창신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 기자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고덕 그라시움이었잖아요. 조금 전에 본 단지가 5천 세대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 사례 말고도 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? 네, 자 지난번 저희가 보던 서충주 코하루더 테라스 단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. 자, 이 단지는 분양할 때는 테라스에다가 바베큐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해주겠다. 그러니까 세대별로 전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정작 입주할 때 돼서 보니까 이게 공용 면적이라 사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의 공분을 샀던 단지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곳 입주 예정자들은 이 단지가 이런 문제 외에도 하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. 자, 이 단지의 한 입주 예정자는 이 테라스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물바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발코니 창호와 난간을 부실 시공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.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민간 안전진단 업체를 선임해서 지금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 시행사죠. 한국토지신탁도 안전진단 업체를 두고서 동시에 진단에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두 곳에서 각각 안전진단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이게 한 몇 개월 정도 걸리거든요. 이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분쟁은 더욱 격화될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 기자가 또 후속 보도를 해주실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. 아파트 하자 이제 발견을 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수억 원을 요즘에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물 새고 막 벽에 금 가고 아까처럼 그러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요. 네, 자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하자를 발생하면 우선 사진과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폰 성능 굉장히 좋잖아요. 증거를 좀 남겨두고 나중에 있을 소송에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건설업계 관계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입주 1, 2년 지난 단지 이런 아파트들도 하자가 생긴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살아봐야 알 수 있는 하자도 있다는 겁니다. 대개 건설사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좀 하면 건설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거든요.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, 하자 보수해달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다 받아주다 보면 보수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또 일반인이 보면 하자인데 이게 알고 보면 하자로 안 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요.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건설사들은 이건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 이런 하자 문제는 입주자 대 건설사 간의 민사소송으로 번진다고 합니다.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. 사실 일반인이 가서 판정하기 힘들고요.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나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. 하자 관련해서. 최종적으로는 뭐 소송하는 수밖에 없고 실제도 거의 다 소송으로 가요. 소송은 이제 민사소송이잖아요. 하자 보수비가 이만큼 되니까 그걸 이제 건설사한테 돈을 내놔라 이런 소송이거든요. 한마디로 벽에 딱 금이 갔는데 금 갔다고 모두 하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. 기준이 따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자, 정부는 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또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놓고 있습니다. 자, 이 고시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. 자, 콘크리트 균열 하자의 범위. 이 규정을 좀 보면 아파트 외벽의 경우에는 이 균열 폭이 0.3mm 이상이어야 하자가 되는 거고요. 집 안쪽, 그러니까 내벽의 경우에는 균열 폭이 0.4mm 이상 돼야 하자로 봅니다. 또 그러니까 이 수치보다 작게 금이 났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. 또 누수 하자의 범위를 좀 보면 욕실이나 샤워실처럼 이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방수공사 부위에서 물이 새어 나와야 하자로 보는데요. 가끔 보면 물방울이 맺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물방울 맺히는 정도로는 하자가 아니란 뜻입니다. 명확한 기준이 있긴 한데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굉장히 입주민들만 힘들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소송 가면 시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 것 같아요.
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외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? 네. 그래서 법으로 안 가려고 예. 이제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네. 자, 이게 뭐냐면 자, 정부에서 아파트 하자 분쟁이 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그쵸. 한 10년 전쯤이에요. 지난 2009년부터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. 자, 이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여기에 접수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건수가 작년에 3,819건으로 나타났는데요. 그 과거로도 거슬러 가보면 2017년에는 4,087건이었고 2016년에는 3,880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한 해 한 4,000건 가량이다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다만 이처럼 분쟁 조정을 통했는데도 양쪽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결국은 또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. 사실 이게 건설을 하는 것도 사람이 이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100%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하자를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애시당초 불가능한가요? 이 업계에서는? 네,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. 결국은 공사는 사람이 하는 만큼 그렇죠. 100% 완벽하게 그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건설업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법에서는 이 하자 보증기간 정확히 말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는 걸 정해놨거든요. 최대 10년까지 하자 문제를 책임지라는 겁니다.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. 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가 뭐 쉽게 볼 수 있는 도배나 타일 같은 마감 공사는 1년이고요. 예. 또 방수 공사는 3년, 그리고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간 하자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기준점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후분양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근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들이 좀 있나 봐요. 어때요? 네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계에서는 이 후분양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왜 그러냐면 현재 후분양 제도는 공정률이 한 60%에서 80% 정도 이렇게 됐을 때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면서 나오는 하자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1, 2년 살다가도 하자가 나오는 판에 100% 다 짓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자를 발견하는 건 뭐 솔직히 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뭐냐면 지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시공 중간중간에 검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전문가가 골조공사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정말 공사 초창기부터 중간중간에 이 검수를 해서 품질 결함이나 하자를 점검하자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점검하면 좀 품질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끊이질 않는 아파트 하자 보수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.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